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부동산 ABC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1주택 비과세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보세요. 기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제가 이제 상담 진행하다 보면 사실 아직까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규제가 워낙 강화되고 법률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혹시 내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양도소득세 때문이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이 이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트를 내가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그 차익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이 양도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점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거죠. 2017년에 내가 사서 2020년에 매도를 한다면 2020년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이 양도소득세 세금까지 내려가면 너무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 최근에 이제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지금 2015년 2월에 비해서 2020년 2월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부동산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 빠져 계신 분들 있겠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완전 나가리인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최민식 씨가 이정재 씨한테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 대사를 읊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 차익을 얼마나 온전히 실현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세금을 많이 내고 나서 남는 게 없다면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죠. 주택이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당연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주택자들한테는 이런 세금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1주택, 즉 다시 말해서 주택이 한 채만 있으신 분은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현재 이렇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왼바디 안 적혀 있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기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1세대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한 채, 와이프가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다주택자신 거고요. 우리 가족이 토탈해서 딱 한 채만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양도일 현재, 즉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시점에 1주택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 과거에 주택을 5채 들고 있었든 10채 들고 있었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한 채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한 채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한 달 전에 사서 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1주택으로 판다고 해서 이걸 비과세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2년 이상은 들고 있어야 이제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 이제 2년 이상을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취득 시점 기준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일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해제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해제된 곳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느냐? 이분들은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요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 것이고요. 해제가 된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거주 안 하셔도, 보유만 2년 하셔도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취득 시점에 따라서 그 2년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어디냐? 보시면 요 지역들이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2월에 추가가 됐는데요. 자,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등 이제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세종시까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2년 거주까지 하셔야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세대 1주택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사실 집이 여러 채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이겠죠. 자,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신 경우가 드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이 2채 혹은 3채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이 2채 혹은 3채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2018년 6월에 A라는 주택을 하나 사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2019년 10월에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기간 안에 이 A라는 주택을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2021년 10월에 만약에 제가 A주택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2주택인 경우에는 이 원래 주택 팔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좀 체크를 잘 하셔야겠죠. 첫 번째 요건, 이 A라는 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즉 A라는 주택을 산 날로부터 한 3개월 후에 B주택을 사신 경우에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매도를 하셔야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어떤 비과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까지 하셨어야 이 최종적으로 A주택의 비과세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A주택을 비과세 받으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가 차익을 100% 다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어떤 정부의 규제 대책들, 이런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크게 2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9.13 대책과 12.16 대책을 통해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런 경우에만 딱 해당이 됩니다. 바로 제가 뭐 광명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 내가 강릉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거나, 뭐 전라도 광주에 살다가 뭐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 딱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 2번의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건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건데, 자, 여기에 기준을 딱 두시면 됩니다. 즉, B의 이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좀 덜 헷갈리실 거란 얘기예요. B의 취득 시점이 9.13 대책, 12.16 대책이 나온 그 시점과 관련해서 언제 매수를 했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9.13 대책 이전에 매수했느냐, 아니면 뭐 12.16 대책 이전에 매수했느냐, 요 B의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2018년 9월 13일, 즉 9.13 대책 이전에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그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라는 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2018년 9월 13일, 즉 9.13 대책이 나온 후,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 나온 이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바로 이제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이제는 2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9.13 대책 후, 그리고 이제 12.16 대책 이전, 요 시기에 B라는 신규 주택을 매수하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A라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16 대책을 통해서는 이게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자, 이제 12.16 대책이 나온 뒤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그 B라는 신규 주택에 1년 이내에 입주까지 하셔야 이 A라는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졌죠. 자, 이 얘기인 즉슨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을 이제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뭐 실제로 이사를 가실 게 아니라면 거의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16 대책을 통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시청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시청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 기초적인 내용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느냐, 바로 다음 시간에 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또 변경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내년부터는 이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한 채를 매도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한 채를 매도하셔도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부동산 ABC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리얼PS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